우리 기사들이 손님이 내리실 때 정해진 인사를 하지 않으면 요금을 절대로 받지 않겠다. 80년대 때 오일 쇼크로 물가가 오르자 일본 정부가 한국 교포인 나에게 택시 요금을 올리라고 강요했지만 나는 나의 경영 혁신으로 비용을 줄였으니까 오히려 요금을 더 내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나는 가난한 집안을 일으키려고 1943년에 단돈 50원을 들고 일본 교토로 건너온 한국인이다. 나는 2004년쯤에 한국의 국위 선양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고 이날 집에 돌아와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했다. 일본의 MK택시는 교포 기업인 고 유봉식 회장이 1960년에 설립한 택시회사요.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유명 기업들이 벤치마킹을 하려고 견학과 연수를 끊임없이 신청하는 곳이죠. 일본은 당연하고 전 세계 언론들도 요금이 가장 싸면서 전 세계 최고의 친절 서비스를 자랑한다고 극찬을 받는 곳인데 그럼 대체 유봉식 회장은 일본 직원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켰던 거고 그의 성공 노하우는 뭐였을까요? MK의 가장 유명한 캠페인인데 어서 오십시오. 어디까지 가십니까? 잊으신 물건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라는 4대 인사를 안 하면 손님에게 요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죠. 아참. 그리고 차가 출발할 때 오늘은 땡땡땡 기사가 모시겠습니다 라면서 기사 본인의 이름을 말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기사들이 입사를 하면 2주 동안 크게 함성을 지르게 하면서 목소리 훈련을 시켰다고 해요. 그리고 기사가 항상 하얀 장갑을 끼고 직접 내려서 문을 열어주고 문을 닫아주는 서비스를 도입시켰는데 이건 개인 비서나 집사 같은 느낌을 주어서 손님이 대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극대화시켜요. 또 택시가 출차를 할 때 실내에 먼지가 한 톨이라도 있는지 검수를 받아서 먼지가 한 톨이라도 있으면 출차를 못한다고 해요. 게다가 일본 타사 택시보다 9% 저렴한 요금과 콜비 같은 것도 받지 않고 24시간 영업을 도입시켰죠. 일본에서는 밤에 자가용이 없는 사람들은 이동이 어려웠는데 MK택시가 심야 택시를 도입시키니까 이후에 다른 업체들이 이걸 따라하게 됐죠. 한 발 더 나아가서 일본 택시 역사 최초로 금연 택시를 도입시켰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일본 경쟁 택시 회사들이 MK택시 회사를 견제하려고 여러분은 저 조선의 택시를 사용하실 건가요? 라고 사과 돌려 깎듯이 깎았는데 MK를 사용해본 일본 현지인들은 아리가또 주가라스 마이싱 MK스고이 오야붕이네스라면서 이런 말들을 귀에 담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봉식 회장은 일본 최초로 대졸 신입사원을 기사로 뽑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대졸 신입사원들에게 한국어와 영어 그리고 중국어 등을 교육시켜서 MK택시를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움직이는 관광 안내소의 역할로 만들기 위해서였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콜을 부르면 대졸 기사들을 보냈어요. 또 하나는 일명 사일런트 모드라는 걸 도입하는데 이게 뭐냐면 손님이 대화를 원치 않을 경우에 절대로 먼저 말을 걸지 않는 시스템이죠. 택시를 타거나 콜을 부를 때 나는 오늘 기분이 안 좋으니까 말 걸지 말라고 옵션을 넣으면 된다네요. 그리고 유봉식 회장이 신의 한 수를 내놓게 됩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진통이 온 임산부들을 위해서 병원까지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후송해주는 특별한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게 택시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서 공공의 안전망 역할을 해주는 거 아니냐고 일본에서 극찬하면서 뒤집힌 거죠. 일본에서는 그래서 MK택시를 진통택시 또는 구급택시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이걸 전 세계 국가들이 벤치마킹하기도 했죠. 또 일본 최초로 장애인 전용 택시까지 도입했는데 휠체어를 탄 손님이 승차 거부를 당하는 현실을 보고 유봉식 회장이 분노를 해서 일본 최초로 장애인 전용 리프트 택시를 도입했어요. 소외된 계층에 대한 배려가 미쳤다고 이게 또 일본을 뒤집어 놓게 돼요. 그리고 교토지역 같은 경우는 공업과 교육의 도시인데도 교통편이 매우 불편해서 공항 같은 곳을 가려면 98km를 지하철 2시간 정도를 타서 가야 하고 일반 택시는 너무나 비싸니까 유봉식 회장은 일본 최초로 단체 승합 택시를 도입해서 공항과 일본 내 여러 대도시를 하나로 묶는 사업을 시작했죠. 유봉식 회장은 기사들의 옷에도 신경을 썼는데 흔한 운전수가 아닌 전문 서비스직으로 기사들을 대우해주기 위해서 전 세계적인 디자이너 하나 에모리에게 의뢰해서 최고급 유니폼을 제작해줬어요. 이렇게 하면 기사들이 자부심이 생겨서 태도가 바뀌고 태도는 고객의 만족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좁고 더러운 방에서 잠을 설친 기사는 손님에게 웃을 수 없다면서 회사 설립 초기부터 빚을 내서 직원용 아파트와 사택을 지었죠. 일본 기사들은 한국인의 이 마인드를 보고 아리가또 뼈를 묻겠다고 회사의 충성도를 더 크게 보였던 계기가 돼요. 그런데 MK택시가 운영되면서 가장 큰 고비를 한번 맞이한 적도 있는데요.
예전에 오일 쇼크로 일본 정부가 모든 택시 요금을 인상하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고 유봉식 회장이 경영 효율화로 우리는 원가를 낮췄으니 우리는 요금을 오히려 내리겠다고 기업의 이익보다 소비자들을 위해서 무려 7년이라는 소송을 벌이게 되죠. 이거 일본인들이 뻑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그냥 뭐 MK를 지켜줘야 된다고 엄청난 감동이라고 난리가 났고 결국 소송에서 MK가 승리를 하게 되죠. 이때부터는 일본 타사 택시들보다 약 15% 정도 더 저렴한 요금을 유지하게 돼요. 이 당시 이 소송은 진짜 일본에서 엄청난 큰 파장을 불러왔었는데 일본 정부는 국가 행정명령을 어기는 불온한 기업으로 간주를 하려 했었고 MK를 사용하던 일본인들은 남들은 어떻게든 돈을 더 받으려고 로비까지 하는데 오히려 손님을 위해 덜 받겠다고 국가와 싸우는 유봉식 회장의 모습은 존경을 할 정도이다 라고 들고 일어섰던 큰 이슈였었어요. 2026년 지금 일본 여행의 상징인 교토와 오사카를 가보면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현대 자동차 아이오닉 5가 MK 택시로 엄청나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건 일본에서는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すごいウーバー MK タクシーヒュンダイ電気自動車初めて今これ後部座席もシートベルトしないと警報が鳴るんですね。なるようなもう天井がほぼガラスですもんね。ブラですね。はい。すごい MK マークがガラスの上に乗っかってる感すごっ。いやーヒュンダイ代々ですねこれ。びっくりし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몇몇 일본인들은 일본의 자존심 도요타를 버리고 한국 차를 택시로 써? 그냥 뒤집어지는 건데 그래서 한국인 창업자 MK 택시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일본 기성세대의 소수분들은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해요. 원래 창업자가 유봉식이라는 한국인이었으니까 한국 차를 쓰는 거 아니냐. 이제는 세월이 좋다 보니 마음껏 한국 차를 사용하는구나 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현지 주장들은 완전히 빗나간 거라고 하네요. MK 택시가 지금 한국 차를 사용하는 진짜 숨겨진 3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요. 일단은 일본 친절 문화의 상징과도 같은 진짜 전 세계도 알아주는 일본의 대표적인 택시 회사가 현대 자동차를 채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일본 기성세대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인데요. 그런데 막상 아이오닉 5를 이용해 보니까 도요타 택시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편하고 좋다는 기사들의 반응들과 일본 현지 손님들의 반응들이 아리가또하게 터지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이놈은 압도적인 주행거리를 뽑아내는데 도요타 전기 택시는 1회 충전을 하면 약 400km 정도 뛸 수 있는데 이놈은 약 618km를 뛸 수 있어서 하루 종일 운행해야 하는 택시 기사들이 애매하게 충전을 해야 할 타이밍이 없어져서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리고 충전을 하게 되면 도요타 모델은 완충에 1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아이오닉 5는 30분 안에 80%까지 충전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손님 1명 더 태울 수 있는 스미마생적인 효율이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일본인들은 막상 타보니까 스고이 소리가 절로 나오면서 직접 공식 투표를 해가지고 이놈을 일본 수입차 평가 1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일본인들은 택시의 쾌적함과 편안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놈은 도요타보다 실내 공간이 더 넓고 릴렉스 컴포트 시트랑 뒷좌석 전동 슬라이드 시트 등이 있으니까 그냥 움직이는 휴식 공간처럼 느껴진대요. 이런 반응들이 나오니까 MK 택시는 2030년까지 모든 차량을 한국 전기차로 전환하겠대요. 그런데 이걸 또 일본에서 서운해할 수가 없는 게 환경 탄소 중립 EV 자동차 전환이기 때문에 일본 친환경 정책으로 보여서 서운해할 수가 없어요. 한국인의 피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전 세계 시장에서 친환경 정책 상품성을 인정받은 대표적인 아이오닉 5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일본 몇몇 의견들을 보면 창업자가 한국인이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 거지 라고 하는데 물론 조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일본 내 전기차들에 비해 초급속 충전이라는 사업적 효율성이랑 도요타와의 가격 대비 최고의 승객 편의를 제공하면서도 친환경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 주니까 MK가 아이오닉 5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채택해보니 한국 거였지. 한국 거니까 채택을 한 게 아니라는 부분이겠죠. 어쨌든 이런 여러 이유들 때문에 MK 택시의 라이벌 도요타가 만든 택시 전용 모델 JPN을 사용하는 택시 회사들을 제외하고 다른 일본 택시 회사들도 지금 MK 택시 회사를 롤 모델로 보고 한국 전기 자동차를 채택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 유봉식 회장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MK는 일본인 회장이 맡아서 운영이 되고 있나 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시기도 한데 유봉식 회장의 아들들이 현지에서 아오키라는 일본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일본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장남 유태식 회장과 차남 유신식 사장이 지금 MK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MK는 택시 사업이 뒷받침해줘서 물류 사업과 관광버스 사업, 그리고 주유소와 차량 정비소, 금융과 보험, 해외에도 지사를 가지고 있는 MK그룹으로 성장해 있죠. 여기에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고 유봉식 회장이 회사 경영권을 물려줄 때 이 두 아들을 바로 간부로 앉히지 않고 아주 오랫동안 택시 운전사로 일을 시키고 세차부터 화장실 청소까지 현장의 모든 일을 직접 겪게 했대요. 왜냐하면 택시기사의 마음을 모르는 자는 경영을 할 수 없다라는 그의 철학 때문이었죠. 과거에 일본 택시는 요금이 비싸고 승차 거부, 그리고 불편한 시스템 때문에 불신이 높았는데 이걸 유봉식 회장이 완전히 갈아엎고 고정관념을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평소에 시간만 나면 한국의 국위 선양과 국가 발전에 기여를 해서 2004년도에 국민 훈장으로서는 가장 큰 훈장인 무궁화장을 수여받았어요. 일본에서 한국 자동차 택시가 돌아다닌다는 건 정말 꿈도 못 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2세들이 아버지의 꿈에 꽃을 피워드렸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